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지음, 김문주 옮김. 제2장 지적 매력은 현대 여성의 표상이다. 첫 번째, 일은 최고의 진통제이다. 고통을 치료하는 약은 단 하나뿐이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미소는 슬픔을 밀어낸다. 롱펠로의 슬픔, 행복해지는 기술, 탐험과 결혼한 오사 존슨, 남극의 고독, 농맨씨의 걱정 탈출. 2장 지적 매력은 현대 여성의 표상이다. 일은 최고의 진통제이다. 고통을 치료하는 약은 단 하나뿐이다. 일은 최고의 진통제이다. 어느 헝가리 극작가의 말이다. 두란트 양은 약 50년 전에 아버지에게 이 충고를 들었던 순간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그녀는 부다페스트 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며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졸업 무렵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자 차마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술에서 위안을 찾는 그녀는 매일 같은 술병을 들고 살았다. 내과 의사였던 두란트 양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노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려주었다. 술이나 수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고통을 치료하는 약은 세상에 단 하나, 바로 일이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하기 착한 두란트 양은 곧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어 대형 법률사무소에 스카우트되어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다. 근심을 떨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걱정은 고쳐질 수 있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오두리 여사는 해결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걱정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생활한다. 2. 한 가지 일을 하다 다른 일로 옮겨갈 때는 이전의 문제들은 깡그린다. 3. 매일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고심을 털어버린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난 우리 세미나에 참여했던 더글라스 씨 본명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실명을 밝힐 꺼리했다.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끔찍한 불행, 그것도 2번씩이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5살 배기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 부부는 도저히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10개월 후 하나님께서 다시 예쁜 딸을 주셨는데 그 아이도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잇따른 아이들의 죽음이 그는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전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던 저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자신감마저 점점 잃어갔죠. 커다란 집게에 끼어 점점 재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은 아마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다행히 제겐 4살 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주었지요. 하루는 멍하게 넋을 놓고 있는 제게 아빠, 보트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전 보트를 만들기는커녕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의 부탁이라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죠. 전 장장 3시간에 걸쳐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깨달음이 있더군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바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수리하고 고쳐야 할 곳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계단, 책장, 문고리, 자물쇠, 수도꼭지 등 대단한 건 아니지만 모두 합쳐 242개나 되더라고요. 후 2년 동안 전 대부분의 일거리를 해치웠습니다. 최근에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려 노력하며 일주일에 2번씩 뉴욕에서 열리는 성인 광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을 내 주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얼마 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전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적십자 및 관련 복지기관의 모금 행사에도 힘을 보탭니다. 이젠 너무 바빠 우울할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이는 영국 수상 처칠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질 때 처칠은 매일 18시간씩 업무에 파묻혀 살았다. 당시 누군가 그에게 이토록 막중한 임무를 떠안으면 심히 염려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시간조차 없다네라고 대답했다. 미소는 슬픔을 밀어낸다. 자동차 시동장치를 발명한 캐더링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향후 미국 제너럴 모터스사의 부사장이 된 캐더링은 그 유명한 GM 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끌었다. 하지만 가난했던 시절 그는 헛강 구석의 작업실에서 줄곧 실험에만 몰두했다. 당시 그는 부인이 벌어온 피아노 교습비 $1,500도 모자라 생명보험 증서까지 저당 잡히고 받은 $500를 모조리 연구비에 투자했다. 이에 캐더링 부인은 근심 걱정에 잠도 못 이룰 지경이었다. 너무나 걱정되었죠. 전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부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온통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걱정할 틈이 없었나 봐요. 위대한 과학자 파스텔은 일찍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과 실험실에서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하며 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연구원들은 정신쇠약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한다. 이들에겐 감정의 사치를 부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떻게 근심을 떨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리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라도 동시에 두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어렵다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 법칙 덕분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보자. 의자에 기대어 앉아 두 눈을 감은 뒤 자유의 신상과 내일 해야 할 일을 동시에 떠올려 보도록 하자. 자, 지금 해보자. 해보았는가? 두 가지를 번갈아 떠올릴 수 있어도 동시에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감정적으로라도 다소 흥분된 긴장감을 느끼는 동시에 초조하고 우울해지기란 불가능하다. 감정이란 병존할 수 없기에 한 가지 정서가 나타나면 다른 정서는 곧 사라지기 마련이다. 2차 대전 당시의 군의관도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병사들을 치료했다. 당시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 공황에 빠진 병사들에게 매 순간 해야 할 일, 대부분이 낚시, 사냥, 골프, 야구, 촬영, 원예, 춤 등의 야외활동이 였다를 세세하게 정해 주었다.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 작업치료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심리적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예수가 탄생한 500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던 방법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활동했던 시절 당시 필라델피아의 케이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1774년 케이커 교회를 방문했던 한 사람은 정신질환자들이 한창 방적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 불쌍한 환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그들은 일을 하는 중이었다. 일에 몰두할 때만은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롱펠로의 슬픔. 어느 심리학자는 심신을 바쁘게 하는 일이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마취제라고 말했다. 부인을 잃은 시인 롱펠로 역시 이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느 날 촛불 앞에서 복납을 녹이던 롱펠로 부인이 잠시 방심한 틈에 옷에 불이 옮겨붙었다. 부인이 비명을 듣고 롱펠로가 뛰어갔지만 그녀는 이미 심한 화상을 입어 사망한 뒤였다. 한순간에 부인을 잃은 롱펠로는 비통한 슬픔에 잠겨 미친 듯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기에 비탄에 젖어 있을 수만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그 삶의 모습을 문학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시로 녹여냈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 단테의 시를 번역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했다. 누구나 업무에 바쁠 때면 근심을 잊는다. 하지만 퇴근 후가 가장 위험해진다. 보통 휴식 시간은 유쾌하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간이 더욱 골치 아프고 괴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삶은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것인가? 오늘 상사가 보낸 공문의 본심은 무엇일까? 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나? 휴식을 취할 때 마음속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다.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진공과 자연은 서로 대립한다는 법칙을 알 것이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진공 물체는 바로 전구이다. 전구가 깨지면 곧바로 공기가 흘러들어 이념이라는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러므로 휴식 중에도 머릿속에 무언가가 채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보통 무엇으로 채워질까? 일반적으로 근심, 공포, 증오, 질투, 시기심 등의 원초적인 욕망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는 편안한 마음, 유쾌한 생각, 긍정적인 태도 등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콜롬비아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무선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근심 걱정은 한참 바쁠 때가 아니고 보통 머릿속에 비어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하면서 일이 어떻게 될지 세세한 부분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는 마치 공회전하는 엔진처럼 스스로 파괴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근심을 떨치려면 온전히 현실적인 일에 손과 두뇌를 집중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기술. 2차 대전이 한창일 무렵 난
시카고에서 온 한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근심을 치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격이 있는 다음날 아들이 일본에 입대했다는 그녀는 외아들을 군대에 보낸 뒤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건강할까? 벌써 전쟁터에 나갔을까? 다치지 않았나? 설마 벌써 전사한 건 아니겠지. 내가 그 지독한 근심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묻자 그녀는 바쁘게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다. 먼저 하늘을 내보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 워낙 익숙해진 터라 침대포를 정리하고 접시를 닦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백화점 점원으로 취업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더군요. 매일같이 수많은 손님이 가격, 치수, 색깔 등을 묻는 데 시달리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퇴근 후에는 그저 빨리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저녁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렇게 바삐 지내다 보니 아들 걱정할 시간도 기력도 없었어요. 그녀는 포이스의 저자, 행복의 예술에 나오는 구절, 인간은 일할 때 편안한 안락감을 얻는다. 내면 깊은 곳의 평화와 기쁨이야말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를 몸으로 깨달은 셈이었다. 행복해지는 기술. 탐험과 결혼한 오사 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슨은 저서 난 탐험과 결혼했다 해서 어떻게 슬픔과 두려움, 근심, 걱정을 떨쳐냈는지를 말하고 있다. 고작 16살의 나이에 마틴 존슨과 결혼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캔자스주의 원시 밀림을 탐험했다. 이후 25년간 이들 부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원시 야생 동물을 촬영했다. 몇 년 전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전국 순회 강연을 펼치며 자신들이 힘들게 찍은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불행이 닥쳐왔다. 캘리포니아로 향해 가던 비행기가 암벽과 충돌하면서 남편이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다. 오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녀는 일체를 타고 또다시 대중 강연에 나섰다.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슬픔과 좌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남극의 고독. 남극에 파견된 버드 해군 제독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풀 한 포기 없이 꽁꽁 얼어붙은 남극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어붙은 땅덩이에서 그는 장장 5개월을 홀로 버텨냈다. 추위가 어찌나 혹독했던지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는 져서 고독에서 황량하고 메마른 극한의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묘사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매일 밤 불을 끄기 전에 난 내일 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대피용 터널을 만드는 데 1시간, 구덩이를 파는 데 30분, 연료통을 채우는 데 1시간, 식품 선반을 수리하는 데 1시간, 눈썰매를 수리하는 데 2시간. 가능한 시간을 잘게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었다. 덕분에 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대신 매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 목적 없는 삶이라면 성취감을 갖기 힘들고 결국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마지막 구절을 잘 기억해두자. 목적이 없는 삶은 결국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하버드 대학 임상의학과 하버 교수는 저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의 불안감, 공포심, 의구심, 마음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로서 무척 보람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념을 심어준다. 무료하면서 비롯된 공허함은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유령처럼 사람들의 행동과 의지를 점차 갉아먹는다. 농맨 씨의 걱정 탈출. 일전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뉴욕 출신의 사업가 농맨 씨는 근심을 떨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18년 전, 전 온갖 걱정에 시달리다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밤낮으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일쑤였고 신경쇠약에 걸려 꼭 붙일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크라운 청과 음료 회사의 재정 담당자로 일했는데 저희 회사는 딸기 통조림 품목에 $50만 달러나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딸기 통조림을 납품받던 대형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제품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다른 딸기 통조림을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전 조급한 마음에 캘리포니아 공장까지 달려가 사장님께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뉴욕 지점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라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어쨌든 며칠간 설득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딸기 통조림 생산을 멈추는 대신 샌프란시스코 총괄시장에 생딸기를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급박한 문제는 해결된 셈이었지요. 더 이상은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지만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뉴욕에 돌아온 이후에도 사사건건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체리, 하와이에서 들여오는 파인애플까지 전 긴장감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신경쇠약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불면증을 떨치고 걱정을 버리기 위해서죠. 전 도저히 걱정할 짬이 나지 않도록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7시간가량 일했지만 15시간, 16시간 동안이나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한밤중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시기였죠. 전 새로운 프로젝트와 직무를 기꺼이 떠안고 필요에 지칠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쳤습니다. 덕분에 집에 돌아가면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이렇게 약 3개월 동안 일하고 나니 걱정하는 습관 따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지요. 이게 벌써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부심 걱정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하자, 정신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 마음속의 근심 따위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끊임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보약이다.